인문학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 시간에 언어의 기능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인지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깊이 있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반드시 이 앞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상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위에 링크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요. 언어의 인지적 의미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이고 언어의 정서적 의미는 정도와 감정을 전달한다. 이렇게 앞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말이 있는가 반면 어떤 경우는 정서적 의미의 말로 들리지만 인지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정서적 의미의 말임이 틀림이 없는데 인지적 의미를 이미 상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정서적 의미의 말로 들릴 때 인지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 이 경우를 가치 주장의 말인 경우이다 이렇게 합니다. 화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주장할 때 이를 가치 주장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가치 주장의 말들이 우리가 듣기에는 정서적 의미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건 화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려는 말이기 때문에 인지적 의미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화자의 말이 정서적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멍청하게, 너무 싫어, 완전 좋아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인지적 의미를 이미 상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게 어떤 경우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여러 예들을 써놓았는데요. 이 문장들을 한번 보시죠. 저번 시간에는 가장 단순한 형태인 단어만 가지고 예를 들었었죠. 오늘은 문장, 센텐스를 써서 하겠습니다. 뭐 다 똑같습니다. 단어나 문장이나 이 예들을 보시고 어떤 것이 인지적 의미 또는 정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인지 한번 알아보죠. 제가 쭉 한번 읽어보면요. 이 책상의 높이는 1m다. 비 오는 날에 빈대떡과 동동주를 먹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잔인해. 어떻게 개고기를 먹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니? 개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너는 친구를 먹니? 지하철에 배가 많이 부른 임신한 여성분이 탑승을 했는데 아무도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았다. 이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도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난 요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송송미 씨가 너무 이쁘더라. 불법 이민을 이렇게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묵인하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네. 내가 멍청하게도 딴 생각하다가 빨간불에 그냥 악셀을 밟았다가 경찰한테 티켓을 먹었네. 요 문장입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상의 높이는 1m다. 요거는 당연히 인지적 의미죠. 정보를 주는 문장이니까요.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예 없죠. 비 오는 날에 빈대떡과 동동주를 먹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잔인해. 좀 재밌는 말이죠. 이건 어떤 정보를 주려고 화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코믹한 감정을 전달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서적 의미를 전달하는 말이다. 됐죠? 요 두 케이스가 좀 클리어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건 어떤가요? 요 세 문장이 같은 종류인데요. 첫 번째부터 해보죠. 어떻게 개고기를 먹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니? 개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너는 친구를 먹니? 이 문장에 화자의 감정이 느껴지죠. 화자가 개고기 먹는 행위를 친구를 먹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냐? 어처구니 없다. 또는 분노하는 그런 화자의 감정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정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은 근본적으로 인지적 의미를 전달하려는 문장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치 주장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주장의 말은 인지적 의미를 전달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 정보를 또는 지식을 남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화자가 가치 주장을 하면서 정서적 의미도 같이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예인데요.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화자가 가치 주장을 하면서 정서적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용윤리학에서는 철학자들이 논증을 필 때 정서의 전달이 거의 없습니다. 실용윤리학은 철학의 한 세부 분야입니다.
사실 제가 가치에 대한 영상을 따로 올렸는데요. 여기서는 짧게 가치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요. 가치 주장은 영어로 value claim이라고 합니다. value claim. 요 가치 주장, value claim은 말 그대로 화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value를 주장, claim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가치냐? 윤리적, 미학적, 종교적, 정치적, 정치사회적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다 가치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주관적인 삶에 대한 가치, 보통 삶의 신념 또는 인생 신념이라고 하죠. 이것도 가치입니다. 인생 신념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주관적, 윤리적 가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주장이 뭐냐면요. 윤리적, 미학적,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 윤리적 가치인 인생에 대한 신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화자가 주장을 할 때 이걸 가치 주장, value claim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들어간 말은 자신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인지적 의미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 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요 위를 누르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지하철에 배가 많이 부른 임신한 여성분이 탑승을 했는데 아무도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았다. 이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도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것도 가치 주장의 말이죠. 화자가 사회윤리적 가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은 사회윤리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화자의 감정도 느껴지죠. 그래서 정서적 의미도 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은 근본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인지적 의미의 말이다 이겁니다. 그럼 다음, 나는 요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송송미 씨가 너무 이쁘더라. 네, 송송미 씨는 제가 가상으로 만든 유명 연예인입니다. 송송미 씨를 TV에서 보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봅시다. 네, 이건 아름다움에 대한 비학적 가치 주장에 대한 말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화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말로 설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는 학술 철학자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의 기준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미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 아름답다,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미학적 가치 판단이 좀 복잡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학술적인 세팅이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는 누가 예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좋다라는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도 그 사람이 이쁘기 때문에 계속 쳐다보고 감상하고 싶고 이런 마음의 정서적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에 미학적 가치 주장은 다른 가치 주장에 비해서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 말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근본적으로 미학적 가치 주장의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지적 의미다 이겁니다. 그럼 다음 예를 보시죠. 불법 이민을 이렇게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묵인하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네. 네, 우선 요 단어가 인디케이터가 되죠. 어처구니가 없네. 요 단어가 보이죠? 화자의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본인이 어처구니 없게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서적 의미를 전달하는 말이 확실하죠. 그런데 여기서 화자가 어처구니 없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불법 이민을 정부가 그냥 허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법 이민을 정부가 허용하면 안 된다는 본인의 정치적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이 문장과 바로 또 따라 나오는 이 문장은 앞에 칠판에서의 예와 조금 반대되는 경우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인지적인 의미의 말인데 정서적 의미도 따라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장이고, 여기서는 정서적 의미의 말이 많은데 인지적 의미를 이미 상정하고 있다 요겁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 내가 멍청하게도 딴 생각을 하다가 빨간불에 그냥 악셀을 밟았다가 경찰한테 티켓을 먹었네. 본인 자신이 멍청하게 느낀다는 그 본인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정서적 의미를 전달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딴 생각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경찰한테 티켓을 먹었다 이거죠. 이건 가치 판단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서적 의미인데 인지적 의미를 상정하고 있는 그런 예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언어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인지적인 의미이고 또 하나는 정보와 감정을 전달하는 정서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에서 보면 첫째는 인지적 의미만 전달하든지 정서적 의미만 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가치 주장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는 인지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화자의 감정에 들어가기에 정서적 의미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자가 정서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지만 인지적 의미를 상정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학에 관해 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 말고 이메일 lifeacademylearn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